제가 번아웃이 왔다고 2014년 정도부터 아무 일에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하는 장르의 일, 음악 하는 게 정말 너무 쓸데없고 그리고 그런 상태가 몇 년 계속되니까 제 집에 제 작업실이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겠어요. 작업실 문을 열기가 두렵고 컴퓨터를 못 켜겠는 거예요. 악기를 못 켜겠고 근데 이거를 궁극적으로 얘랑 저랑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상의 드리고 싶어요. 번아웃이랑 친해지는 방법? 위드 번아웃을 네, 위드 번아웃이라. 이 번아웃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일상에서 많이 쓰죠.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번아웃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쨌든 심리적이든 다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번아웃이 오면 일단 굉장히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요. 그 좋아하시던 음악도 막 의욕이 없고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음악을. 그렇죠. 그리고 불안과 우울을 동반하고요. 무기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번아웃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심신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요. 실제로 신체 증상이 너무 많아서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좀 아프셨는지. 일단 각종 신경 통증, 뭐 두통이나 이런 거는 뭐 두통 나이 친구니까 항상 같이 사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는 심지어 부비동염에 걸렸는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M본부의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 멘토를 하고 있었는데 결승전에 참석을 못했어요. 중결승에는 왼쪽 귀 청각이 너무 심하게 예민해져서 그 앞에 나오는 PA 스피커 소리를 들으면 귀가 정말 떨어질 것 같아서 왼쪽 귀는 막고 왼쪽 눈은 가리고 그리고 중결승 참석하고 바로 끝나고 입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수면 장애가 한 15분마다 깨요. 밤새. 그리고 깨면 작업하던 노래가 머리를 빙빙 돌고 있어요. 이게 완전 고문이더라고요. 그리고 호흡도 뭔가 이상해서 흉곽도 항상 아프고 갈비뼈 사이가 너무 아파요. 만지면 다 아프고 위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아니 근데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될 거잖아요. 안 움직여요, 얘가. 그럼 소화도 안 되는 거네. 그래서 계속 마르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마르고 싶은 게 아니고 위가 일을 잘 안 해가지고 그게 이제 2011년부터 지금 10년 넘었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당시가 자우림 8집 앨범 작업 끝이었는데요. 저는 항상 일하는 방식이 뭐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 맞춰야 돼요.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2011년 뭐 몇 월에 딱 앨범이 나오기로 했다고 하면 역산에서 언제부터 뭘 시작해야 되고 뭐 믹스는 어떻게 해서 쭉 가야 되는데 굉장히 일을 많이 했고 잠이 모자랐고 그러면 그때 그 딱 타이트한 스케줄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거죠. 몸과 마음이. 근데 그게 2011년. 네, 2011년. 그러면 아까 2014년도에도 조금 또 2014년에는 제가 힘들었다고 이게 번아웃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2014년이에요. 좀 자주 번아웃이 오는 거네요. 그게 보면. 계속됐어요, 사실은. 2014년 이후로 항상 말한테 채찍질해서 일을 시키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그랬죠. 물론 잘 버티신 거긴 하는데요. 근데 윤아 씨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번아웃이 올까? 이제 계기가 된 건 음악에 의미가 없다라는 무력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태가 시작됐는데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했으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좀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을 하는 게 네.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뭐 분명히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2014년에 굉장히 좀 어두웠던 일들이 많아서 네. 여러 가지 사회 흐름상 조금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던 해이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좀 음악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다들 그때 우리가 음악이나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자괴감에 많이 빠지셨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네. 이런 네.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 안에는 마음 아파하고 공감하고 또 뭐 힘을 모아서 좀 더 애써서 네. 그런 것들을 더 좋은 쪽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비슷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그렇죠. 그게 윤아 씨한테는 왜 그렇게 엄청난 큰 타격을 팡 준 걸까요? 그건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해 나가려는 사회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은 더더욱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납득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음악을 하면 보통 이제 음악하고 나를 동일시하면서 작업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음악이 누군가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나라는 의구심에 빠진 거죠. 그때 이제 번아웃이 당연히 같이 짝으로 따라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만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아주 끔찍한 뭐 정인이 사건 같은 네.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가끔은 저도 네. 그러니까 창조적인 일들을 네. 해나갈 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윤아 네, 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윤아는 왜 자우림은 그거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 이건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저는 아주 격하게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일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시죠. 하나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힘들면 쉬어요. 아. 네. 근데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뭐 미루거나 좀 쉬는 거는. 근데 왜 윤아는 그게 안 될까? 그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약이 있고요. 현실적이네요. 사람도 계약이 있긴 있어요, 다. 근데 계약서에 쓴 약속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약속한 일은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잘해야 돼요. 책임감이 되게 있고 네. 그리고 적당히 하는 거 안 되죠. 하려면 제대로. 내 마음에 잘해야 들게 해야 되는. 네. 네. 저한테는 나름의 항상 기준이 있고. 아니, 저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몇 가지를 좀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면에 딱 들어가면 네. 골아 떨어지세요? 아니면 아니요. 소리 예민하시죠?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물소리가 네. 똑 난다. 네. 어떻게 하세요? 잠가야 돼요. 네. 네. 자다 보면 목이 네. 네. 있잖아요. 잡아야죠. 불 켜고 네. 눈을 부릅뜨고. 네. 박멸해야 잘 수 있습니다. 박멸해야. 예를 들어 좁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요. 네. 저기 막 목소리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져요. 막 하지 마! 뭐 이렇게. 야 조용히 해. 그러죠. 그러세요? 네. 윤아 씨는 네. 머리를 몇 번 빗으세요? 머리 감기 전에 한 번, 머리 말리고 난 뒤에 한 번 감습니다. 2번 정도네요. 네. 나래 씨는 어떠세요? 물론 이제 이렇게 뭐 방송 때문에 헤어를 할 때는 네. 이제 끝날 때까지는 잘 유지를 해야 위생 되는데. 테스트인가? 야, 오늘 선생님 질문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맞아. 저도 모르겠어요. 네. 머리를 자주 빗어야 되나? 도대체 뭐지? 뭘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냥 머리를 빗는다? 이거는 진짜 뭐 집에 뭐 귀한 손님 올 때나 머리 한번 빗는 거지. 집에 혼자 있을 때 저만 머리 안 감나요? 근데 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이라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이렇게 로션 바르고 머리를 그날용으로 단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일 없으면 좀 이렇게 헝클어져도 되지 않나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이렇게 닿는 걸 제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얼굴에 닿는 게 싫으시죠? 네, 너무 거슬려요. 간지럽고. 아, 뭐지? 나 진짜 오늘 되게 어렵다. 나도 어렵다. 뭐지? 손소독제 어떠세요? 손소독제?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네. 원래 타고나기를 네. 레이더망이 굉장히 잘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아, 네. 유나 씨는 타고나기를 아주 초민감자인 것 같아요. 원래. 초가 붙었구나, 초. 초.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음에 살짝 오류도 싹 들려요, 귀에. 네. 그러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캐치하는 것도 레이더가 아주 지나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는 조금 달라요. 직업을 잘 고른 건가요? 그런 면도 잘 고르셨네요. 그렇네. 네. 감각도 굉장히 민감하실 거예요. 네. 이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에 다 스캔하는 스타일. 네. 쫙 이렇게. 여기서 일하는데 저쪽에서 뭐가 필요하면 여기서 바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모도 많긴 하죠. 네. 왜냐하면 나한테 몰두하는 에너지 더하기 네. 주변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신경을 안 쓰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기고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이거를 모든 가능한 변수를 다 고려해서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다 대처할 방법을 다 생각하고. 예, 저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유나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닌 건가요, 그러면? 뭔가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행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 본인이. 네. 그래야지만 안전한 상태가 되니까. 네, 맞아요. 네. 모르고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불안해요. 그건 불안하고 미리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의 삶에 대한 컨트롤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다 감정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피곤하네요. 그리고 얼마나 그만 들어도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네. 유나 씨가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해서 약간 이런 면이 더 강화됐을까는 굉장히 궁금하죠. 자, 우리 유나 씨 성장을 좀 들어봅시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저희 집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아이들한테. 일단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나 동생이나 저희 엄마나 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다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맞으셨나요? 목공서에 가서 매를 놔주셨어요. 사이즈별로. 네. 굵기별로. 그리고 근데 그게 또 정말 이제 화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는 너무 좋은 아버지, 너무 좋은 남편이고 항상 피해자예요, 당신이.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이렇게 뭔가 다 통제 안에 둬야 되고 저는 대학생이 돼서도 통금이 8시였어요. 네. 그래서 항상 집은 불안하고 초등학교 때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항상 뇌가 멍든 것처럼 이렇게 멍하고 되게 잘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한 4월쯤인데 좀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터덜터덜 집에 이렇게 오는데 이 세상이 다 가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 세상이 다 가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참 동안 이건 다 가짜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기억도 잘 없고 뭐 친구들이랑 당연히 재밌게 지내지도 못했고 주로 어릴 때는 음악하고 책으로 도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지 않아 어젯밤 꿈조차 너무 어리니까 이 아버지의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 매를
사이즈별로 만든다는 건 저는 좀 잔인하다고 느껴져요. 잔인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아버지 어떤 유나 씨를 대하는 태도에 기억조차 아마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 씨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것이 유나 씨의 내면에 네.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궁금해요. 약간 될 대로 되라 이런 기분이 항상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고 뭔가 폭력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평생 음악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뭔가를 내뱉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이거 뱉어내야 돼. 실제로 제가 그런 소재로 쓴 노래들이 많은데요. 자우림 1집의 바이올런트 바이올렛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건 아동학대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제 개인 앨범의 증오는 나의 힘이 그냥 거의 제 일기장을 쓴 것 같은 고맙고 고마운 내 아버지 당신을 죽도록 이토록 증오한 덕에 난 아직 살아있고 뱉어내야 될 게 있으니까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뱉어내면 뭔가 스스로 정화되는 게 확실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뱉으니까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원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아버지가 나를 공격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아버지의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 네. 예측이 안 되죠, 사실은. 예측. 네, 그렇죠. 어디로, 네, 어느 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네, 예측이 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국이 뜨겁다고 때려. 네. 맞아요. 그러면 다음 날은 신경을 네. 써서 조금 미지근하게 네. 주면 세상에 이렇게 미지근한 국을 그렇죠. 주냐고 또 국그릇을 네. 던져요. 그러니까 네. 예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무슨 말씀인지 다 앞뒤가 다 꿰어졌어요. 지금. 들어봅시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예측된 상황, 통제된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네, 딩동댕. 거겠네요. 네. 그런 면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과도한 통제에 장악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이 창조적인 음악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생명의 줄기였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밑에서는 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그렇네요. 거예요. 음악도 네. 몰래 들었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네. 본인의 통제 하에 네. 장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통제 안 들어오면 공격을 하니까 유나 씨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암울한 인생에 네. 음악을 창조하는 거는 본인이 창조하잖아요. 그렇네요, 정말. 그때 그 아버지의 폭력과 잔인함과 과도한 통제에 장악되어 있던 네. 김유나라는 한 존재가 그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동아줄을 이어갔던 거죠. 와. 그러니까 유나 네. 씨한테는 창조적인 활동이 삶의 에너지 원천의 가장 근원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군요, 제가. 네, 지금도 그런 거죠. 아마 이렇게 어린 시절 쭉 크면서 어른이라면 약속도 지켜야 되고 네. 어른이라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네. 되고 아마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네. 진정한 어른으로 살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까지 성실한 사람이 된 것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네. 쉽게 말하면 혹시나 닮은 면이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그 사람처럼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그게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세상과 사회 체계와 네. 제도와 어른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 불신과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적개심이 있어요. 네, 정말. 네, 적개심. 그래서 이게 약간 길을 살짝 틀면 네. 이거에 끊임없이 제도에 저항하고 내지는 네. 법에 저항을 하면 법을 어기고 네. 이까지 거뭐 지켜야 네, 뭐 네, 이렇게 네, 되는 네. 거니까. 그러나 유나 씨는 좋은 사람이고 선량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이러한 불신과 네. 분노와 적개심을 창조적인 예술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래도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힘을 가져야 네.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자꾸 확인하는 걸 통해서 네. 본인이 생존하는 거에 대한 안전함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유나 씨의 표현은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신 거죠. 딱 그렇고요. 네. 그 뭔가 음악을 하는 것 이외에도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나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진짜 매사에 항상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내 주도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기보다는 저 자신한테.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물론 네. 개인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니까. 친부모, 특히 친부한테 네. 붙으면 공격을 하고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떨어지면 인간 근원의 외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얘기를 잘할 수 있는데 2007년까지는 낯선 분들하고 잘 말을 못했고요. 그리고 일을 계속 하면서도 제가 잠깐 DJ를 했는데 그 기간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1998년의 일인데요. 매일 게스트가 오시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그렇구나. 매일 모르는 사람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 한 4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때 되게 힘들었고 그냥 저는 그것도 낯을 가린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결혼하신 분하고는 네. 그게 좀 맞았던 거예요? 그럼? 네, 저희 짝꿍 형규 씨는 그러니까 만화로 따지면 저는 극화체, 김형규 씨는 명랑 만화체. 물론 나름의 불안과 그런 건 있지만 본질적으로 항상 웃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김형규 선생님은 부군되시는 분은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 힘이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지금. 힘이 없다고? 아니 그게 뭐냐면 약간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모양이 돼요.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모가 되는 손톱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너무 그리고 가부장적인 게 제로예요. 가부장률 제로. 그러니까 약간 지나친 남성. 적인 면이 지나치게 없는. 정말. 지나치게. 무해하다고 느꼈어요. 무해한 사람.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게 4년을 저는 연애는 굉장히 하는 걸 좋아해서 뭐 남자친구들을 계속 만났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고 결혼하기 얼마 전에 저한테 안심 스테이크를 사주면서 항상 안심시켜줄게. 진짜 그렇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안심시켜줄게. 결혼하자. 안심 스테이크. 근데 그거를 딱 건드렸을 것 같아. 안전에 대한 게 가장.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을 계속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파도 새로 와요. 근데 파도 계속 안심은 돼요. 그래서 괜찮아요. 네. 유나 씨 입장에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은 손톱을 세우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나 씨한테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정말 천생연분이에요. 오 박사님 대단하신 게 우리 맨날 여기 나오신 분들이 용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니, 궁합도 이렇게 잘 보시는지 궁합 전문인지 몰랐네. 아니 근데 우리 유나 씨가 아무튼 그런 이제 사회적인 아주 너무나 큰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그 번아웃에 이제 빠지면서 이 뭐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것도 사실 어린 시절에 쭉 자라왔던 거와 연결을 시켜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그렇죠. 그다음에 어른들이 어른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거. 그렇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그렇죠. 그럴 때 이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경험됐던 그 아픔이 10,000배 정도 느껴지면서 그런 거였어요. 그 마음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이해됐습니다. 특히 유나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폭력과 잔인함에 그냥 무력하게 장악됐을 때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분명히 지금의 유나는 그때 유나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아마 종류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유나 씨의 창조적인 활동이 그 어딘가에 있는 누구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과 생존을 해나가는데 동아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번아웃까지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얘를 잘 데리고 살아야 되나 그게 저의 항상 고민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번아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 거는 여전히 유나 씨 내면의 그릇 안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을 다 비워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버지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어릴 때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정말 유나 씨 탓이 아니죠. 유나 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거는 유나 씨와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 자신의 문제인 거지. 유나 씨 마음 안에 있는 그릇을 다 비워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채웠을 때 번아웃 됩니다. 다 채우지 마시고 근데 수시로 비워야 돼. 수시로. 압력밥솥이라고 보면 수시로 김을 빼줘야지. 차기 전에. 그러면 저는 계속 작업을 해야 돼요. 맨날. 조금씩. 한 3분의 1 쌓으면 또 갖다 비우고. 감사합니다, 박사님 정말. 이건 정말 이런 접근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아예. 저희 동쪽 상담소에서만 이런 접근이 가능하다. 정말 대박. 저희가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 오 박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막 진짜 다 어떻게 막 토해내신 것 같으세요? 저는 음악으로 항상 이거를 다 토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정화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그거를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래서 그래 라고 말해주면 제가 더 홀가분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유나 씨가 음악으로서 승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지금은 이 얼마나 꺼내기 어려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서 우리 곳곳에 선뜻 말하지 못하지만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한테 생명의 동아줄을 잡고 살아. 그런 방법들이 또 있어.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 팬으로서 갑자기 제가 그 교복 입고 저희가 딱 그 세대잖아요. 맞죠. 그 이어폰 속에 정말 크게 울리던 언니의 목소리. 정말 그 목소리가 얼마나 힐링인지 진짜 제가 그냥 너무 팬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영광이었어요. 저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힐링했던 것만큼 유나 씨도 똑같이 본인 마음을 심장을 한번 어루만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느꼈어요. 고마워요.
맞아. 평생 음악 하셔야겠습니다. 네. 평생 음악 하셔야겠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생 하십시오, 음악. 그 고민이 뭔지 네. 오늘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니랑의 관계가 되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저런 얘기를 했어? 서로한테 너무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되게 좋은 관계이긴 한데 저희가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출연도 이렇게 같이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있으면 얘기 나눠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쌓여 있어요. 매일매일 봐도. 저희는 항상 함께입니다. 딱히 그런 게 없어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이게 보통은 뭐 일 끝나고 이러면 좀 연인이랑 밥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언니랑 서로 이렇게 하니까 딱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도 그 얘기는 했거든요. 두 분이 떨어져야 좀 연애를 하실 것 같다.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은 언니한테 연락해서 여기 가보자고. 여기 맛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때? 사실 그 어떤 다른 사회적 관계가 필요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게 좀 여동생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여동생이 있으니까 막 크게 외롭지 않아서 결혼 생각이 좀 없는 거 아닌가. 여동생도 사실 시간이 있으면 저랑 얘기할 거가 쌓여 있으니까 외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좀 결혼 생각이 없는 게 서로 때문이 아닌가. 그건 언니 생각 아닌가? 언니가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언니랑 같이 있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관계이긴 한데 어찌됐건 계속 이렇게 살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이러고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공생하면서도 독립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얘기를 했구나. 네. 아니, 얼마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일어나서 같이 스케줄을 가거나 아니면 따로 스케줄 갔다가 또 중간에 같이 잠깐 만나서 또 일 정리하고 다시 또 스케줄 갔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또 얘기하고 잠자고. 연애할 때는 그러면 언니랑은 조금 시간이 좀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저랑 같이 이제 같이 밥 먹고. 셋이서요? 그 심지어 이렇게 여행 가는데도 따라왔어요? 네. 저는 그래서 언니가 나중에 신혼여행 가면 그때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언니 신혼여행.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지금은 이제 연애를 안 하시고 계시지만 이 남자가 내 운명의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언니나 동생이 반대한다면은 그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어요? 와. 동생 설득시켜야죠. 근데 동생은 진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 언니 안 볼 거야. 근데 보통은 동생이 좀 점 찍어서 저한테 만나보라고 얘기해서 제가 만나거든요. 반대. 언니한테 언니 이 사람은 무조건 만나야 돼. 이 사람 언니의 이런 부분을 다 보듬어 줄 수 있고 이런 성격은 언니한테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이 사람 제발 꼭 만나라고 해서 언니 이제 연애할 때 그럼 만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컨펌을 받고 만나는 거네. 근데 일도 같이 하고 잠잘 때 한 집으로 들어오는데도 아침에 저녁까지. 예를 들면은 근데 다 타당해요. 들어보실래요? 아침에 이제 너 뭐 의상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봐야죠. 같이 컨펌하고 그다음에 센터 스케줄 다 잡혔어? 어떤 선생님 출근했어? 오늘 월급 주는 날인데 보냈어? 이거 책 몇 권 다 챙겨놨어? 차는 어디 뒀어? 이거 그다음에 내가 타고 가야 되는데 너가 여기 대놓을 거야? 그럼 내가 그거 가져갈게. 그다음 너는 매니저랑 여기를 가. 난 이걸로 여기 혼자 타고 이동을 할게. 뭐 이렇게 동선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할 건지 중간에 뭐 그러면 너는 여기서 하고 난 여기서 할게. 뭐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많아요. 아,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사이는 엄청 좋아요, 두 분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그렇게 보이고. 이렇게만 커졌으면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건 좋죠. 근데 또 매의 눈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역할을 분담하면 되지. 그 과정의 것들을 왜 다 물어보지? 약간 그렇잖아요. 다 물어보잖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공감이 가는 게 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물어보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럼 언니가 굉장히 서운해요. 예를 들면 정원이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다렸어요. 좀 잠을 자면서도 왜 걱정되죠. 문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와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언니 나 경주야 왜? 그런 거예요. 왜는 뭘 왜야? 그래서 보니까 일주일간 경주에 있는 스케줄이었어요. 골프 프로그램 때문에. 저는 한 2일째 알았어요. 2일째. 저는 이제 대표자로 어머니한테만 말씀을 드려요. 잠깐만 내가 궁금한 게 하나 갑자기 생겼는데요. 두 분만 사세요? 어머니하고 같이 사세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빠, 네. 남동생까지. 온 가족이 온 같이 가족이 사시는군요. 사는구나. 네. 그렇다면 뭐 어머니께만 설명드리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엄마가 저한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 엄마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언니는 가서 나한테 얘기를 안 들어서 서운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언니는 정원 씨가 본인의 스케줄이나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느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동생도 반대로 그러세요? 저는 서운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언니 서운한데? 그런 얘기 들으면 지금 언니 서운해? 네.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좀 약간 되게 털털한 성격이라서 언니가 스케줄 얘기 안 하고 갔다 하더라도 알았어 잘하고 와. 그냥 이렇게 자매인데 완전히 다르네요. 네. 저는 약간 가끔씩 제가 첫째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상상이 안 돼요. 그 해보세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어떤 동생이었을 것 같아요? 아 무서울 것 같아. 정원 씨가 언니면은 네. 어떤 면에서요? 정원이는 굉장히 딱 그 규율이 정확한 아이거든요. 뭐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해야 될 거, 오늘 해야 될 거 딱 정확해서 언니면 약간 숨 막힐 것 같은데요? 아 갑자기 언니여서 다행이다. 네, 언니여서 다행이다. 네. 충격 받으신 것 같아요, 얼굴. 아니에요. 저는 늘 그 생각해요. 그러세요? 네, 그냥 누군가가 제 옆에 있는 연인이면 제 삶을 보고 있는 게 좀 피곤하대요. 이렇게 그래서 딱딱딱딱 맞춰서 하는군요. 네, 맞아요. 혹시 우리 정원 씨는 좀 이렇게 본인 생각이 분명하세요? 자기의 주관이 좀 분명하고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게 분명하세요? 네,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게 많고 아하. 분명하고 너무 많아서 그것 중에 뭘 해야 될지가 늘 그럼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네, 잔소리 좀 싫어하시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언니가 보니까 일상에서는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거에 있어서. 언니가 그렇게 하는 거를 네. 정원 씨가 이렇게 수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러네. 근데 되게 딱히 이유가 없어요. 언니가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배가 고프면 숟가락을 잡는 것처럼 언니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제가 한나 씨한테 여쭤보는 동안에 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다시 내가 여쭤볼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나 씨가 하는 게 뭘 잘못한 건 없으세요. 근데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아기 때부터 정원이가 엄청 예뻤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딱 자는데 얼굴은 하얀데 눈썹이 이렇게 까맣고 입술이 빨간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를 세상에 빛나게 해주고 싶다. 내가 약간 어두운 거 안 보고 그냥 밝은 것만 보고 그냥 밝게 자라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기 때. 이런 생각은 그런 걸 제가 하거든요. 저희 딸 잘 때.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 막 완전 이게 나이 차이가 정말 많아서 한 10살 정도 되면은 그럴 수 있는데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왜 그럴까? 자, 그럼 정원 씨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생각이 났어요. 네. 깜짝이야. 네. 사랑해서. 맞아. 갑자기 되게 하얘졌네. 여기는 지금 되게 동화야, 동화.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원래는 안 그렇지만 다 모든 게 허용이 되고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사랑 그리고 믿음. 소망이요. 소망까지 해주시지. 아니 근데 다른 분들도 형제 자매가 있으시잖아요. 예. 그럼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나래 씨는 2살 터울에 남동생이 있는데 둘이 정말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24살까지도 약간 주먹질을 하면서 싸웠어요. 그건 약간 진짜 좀 그렇긴 하네. 예,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군대 가기 며칠 전에.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막 울면서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 하고 지금까지는 너무 잘 지내는데 동생한테 진짜 오랜만에 전화하면 잘 지내지? 그러면 문자 하나 와요. 그리고 이게 끝이야. 끝이지.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생사만 확인하는 거죠. 어떤 게 옳다 또 옳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두 분의 관계를 좀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 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는 거니까요. 근데 정말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우리 윤지 씨 말씀하신 그 경쟁, 뭐 열등감, 또 뭐 질투심 이런 게 맞아요. 인간의 마음 안에 다 있어요. 있어요. 네, 있는데 있어요. 그게 이제 너무 지나쳐서 일상생활에 불편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있어요. 네, 있죠. 보면은 네.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뤄냈을 때도 아까 뭐 정말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저는 아나운서인데 본선까지 올라갔었고 와, 너 진짜 본선까지 올라가고 너무 잘했다. 근데 제가 그 양정원 언니래. 그러면 모든 건 다 양정원 언니의 그 산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던. 그리고 제가 뭐 하면 너무 예쁘다. 근데 동생도 예쁘더라고. 이러면 갑자기 묻혀. 그리고 그런 거서부터 내가 뭐든 한 게 뭔가 그 밑에 뭔가 갇혀있는 느낌? 나 나름대로는 내 분야에서 잘하고 있지만 동생이랑 딱 연결되는 순간 양정원의 언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원이가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양정원입니다. 그럼 저는 양정원 언니입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데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양정원 언니 양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아까 장난으로 양한나 동생입니다 했는데 제가 심쿵했어요. 그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네. 그랬구나. 마음이 고운 분이시잖아요. 동생한테 굉장히 동생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마음이 고운 분인데요. 아니 약간 엄마 같아요. 자꾸 느끼는 게. 언니 헌신적이잖아요. 언니. 네네. 아니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각자의 위치에 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언니는 자매니까 언니의 위치가 있는데 왜 엄마의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한나 씨가 이렇게 생활하시는 데는 또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나 씨의 깊은 마음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대로도 열심히 살고 있고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단 조금 정원이의 그늘에 가려지는 건 있어요. 정원이가 사람들이 모를 때는 그래도 따로로 불려졌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제가 활동을 해도 양정원 언니로 타이틀이 나가고 제가 어떤 걸 했을 때 양정원한테 스크라치가 갈까 봐 제가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양정원 언니 저러고 다닌다더라 이럴까 봐 환불 원정대 이런 거 그런 닉네임이 있었잖아요. 제가 어디 친구들 환불 뭐 컴플레인 뭐 이런 거 다 제 전문이었거든요. 어릴 때. 언젠가부터 저는 어떠한 컴플레인도 못하고 그냥 누가 뭘 나한테 뒤집어 쓰여도 바보가 되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고 이게 약간 말을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중학교 때 저희가 이제 그런 가족적인 이유가 있어서 좀 집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원래는 집이 굉장히 잘 살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제가 원래 미술을 계속 하려고 했고 그게 이제 좌절이 되고 그다음에 첼로로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제가 그냥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맞이고 부모님한테 뭔가 효도하기 위해서 전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보면 엄마가 되게 가지고 싶어하던 자유기 되게 비싼데 여동생이 딱 들여줬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갖고 싶어하던 돌침대도 딱 동생이 나랑 일말의 논의도 없이 저 10만 원도 못 보태고 딱 들여주고. 그런 것들이 제가 되게 가족한테 해주는 게 비교적 없어 보이는 부모님한테 해주는 게 왜냐면 저는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하기도 전에 동생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냉장고부터 식탁부터 뭐 오븐 뭐 밥솥 뭐 다 제가 이제 사다 드린 것들이었는데 제가 해드린 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왠지 입지가 좁아지는 느낌? 제 지분이 이제 줄어들었죠. 네, 거의 다. 네. 자, 제가 우리 한나 씨가 쭉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하신 거 듣고요. 굉장히 많은 생각과 마음이 흘러갔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얘기를 풀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이 물론 여러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할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때 가장 편안하십니까? 내지는 가장 좋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그렇게 리더십이 있으세요? 정말 후배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막 만족감이 있어요. 네, 이런 거 여쭤보는 거예요. 전 방송을 하고 하면 그냥 역시 아나운서다. 진행 잘한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뭐 돈보다 뭐다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렇게 인정받을 때 나는 가장 편안해. 이런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면이 굉장히 나를 꿋꿋하게 지켜주는 면이기도 하지만 이게 탁 건드려졌을 때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가장으로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뭐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러면 이것이 본인 존재의 이유인 사람들은 이거에 굉장히 타격을 받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존재의 이유니까. 네, 정원 씨는 본인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가 생각해도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내가 가장 존재하는 의미가 있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생각해 줬을 때 나는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있어. 어떤 면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간에 방황도 많이 했고 부모님도 많이 마음 아파하셨고 제가 평생을 발레를 했는데 그냥 실패자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잘 돼서 마리텔로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고 이제 이게 한번 제가 실패를 하고 나서는 또 넘어질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자리에서 제가 내려오면 부모님한테 그런 베풀고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언니가 해도 제가 잘 돼야 언니를 끌어줄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제가 손가락질 받으면 언니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반드시 잘 해야 되고 그런 일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했었을 때 제일 되게 편해요. 정원 씨는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와 성공을 하는 거가 약간 결이 달라요. 정원 씨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역에서. 근데 유명세를 타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잘 해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취, 성과,
결과에 굉장히 중요해요. 제대로 해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삶에서 효율성, 경제성, 생산성 너무 중요하죠. 이런 분들은. 맞아요. 네, 그러십니까? 네, 네. 너무 맞아요. 야, 근데 선생님 이 질문 진짜 너무 스스로에게 다들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모습일 때 가장 본인 스스로가 편안하고 행복한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이제부터 뼈골 때리는 이야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한나 씨예요. 우리 한나 씨가 동생을 되게 아끼시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와서 동생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동생을 너무 사랑해요. 그죠? 네. 저는 동생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희생하고 동생한테 제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럼 그냥 들으면 되게 착한 언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양파의 제 겉껍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나 벗겨서 들어가 보면 어떤 면이 있냐면 한나 씨가 생각하고 있는 일부 기준들, 예를 들어 대중 앞에 서서 무대에 서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면을 보여줘야 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동생이 더 두각을 나타내죠. 그쵸. 이런 면에서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기를 써봐야 양정원이를 못 이겨요. 이기려고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그거는 의식적으로는 동생을 이길 생각을 안 하지만 인간의 가장 저 깊숙한 내면은 굉장히 나 자신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의식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저 깊은 내면의 무의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탁 건드려지면 이것이 열등감이 건드려지고 약간 질투심도 생기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경쟁심이 싹 생기는데 이 한나 씨는 내가 동생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져 질투심을 느껴 이거는 용납조차 못하는 사람이에요. 생각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양한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동생을 아끼는 헌신적인 언니가 돼서 신봉사의 딸의 심청이가 있듯이 양정원의 언니 양한나가 있는 거죠. 정말 착하고 동생을 위해 희생하는 엄마 같은 언니로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평가받고 인정받을 때 그때 양한나는 그 모습으로 존재가 딱 인정되어질 때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소라 씨 아시죠? 네. 만약에 오은영 박사가 이소라 씨하고 눈 떠서 잘 때까지 같이 다니면서 일을 같이 해요. 모델 뭐 이런 에이전시를 같이 하고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일을 이소라 씨하고 같이 내가 한다. 네. 그러면 나는 아무리 기를 써봐야 이소라 씨 같은 몸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뭘 못 해내는 사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두 분이. 대박. 우리 또 용하다고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근데 동생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다니면서 맞아요. 그 일은 뒤에서는 언니가 다 백업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일 때는 동생이 두각을 나타내고 스팟라이트를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후달려요, 사실. 그렇지, 후달리지. 네. 엄청나게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면 언젠 동생하고 다니면서 양한나는 조금 이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 인정을 잘 못 받는 것 같은 걸로 계속 타격을 탁탁탁 받는단 말이에요, 본인이. 선생님께 전화 드렸고 그랬던 것도 그런 직업적인 것 때문에 찾아뵈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8년이나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저랑 안 맞는 직업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나 내가 진짜 마음 깊숙이 정말 내가 뭘 해야 행복하고 뭘 할 때 내가 좀 존재감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털어놓고 싶었었어요. 원래.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두 분이 같이 다니지 않고 양한나 씨 혼자 어느 행사를 갔다. 그래서 진행을 보는 양한나라는 아나운서로서 일을 했다. 어떠십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너무 잘 해내신 것 같아요. 네. 양 한나로서 그냥 인정받고 양 한나의 기능을 해내고 맡은 일을 해내는데 둘이 붙어 다니니까 지금 이제는 양한나 씨 한나라는 사람으로서 양정원의 언니가 아닌 그냥 양한나로 조금 더 꿋꿋하게 딱 디디고 살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뭔가 실타래, 엉킨 실타래의 좀 끝이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타이밍에 우리 양한나, 양정원 고객님에게 아주 엄청난 게 뿌려질 예정입니다. 바로 음영 매직 타이밍. 냉정하게 말하면 양한나 씨한테서 양정원 씨는 남입니다.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동생을 넘어서서 그냥 남입니다. 은영 매직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라.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네. 한나 씨는 남인 정원 씨를 남이에요. 남으로 좀 밀어내고 한나 씨 삶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우와, 남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남이죠. 남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지금 두 분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되게 너무 낯선 단어예요. 너무 아니 저 눈빛은 사실 아니 지금 여기서 보잖아.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이어서 아니 오년 박사님 이런 얘기 했으니까 내일 당장 뭐 떨어져야 되나? 이런 눈빛으로 두 분이 갑자기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니 그 남이 아니라 그러니까 언니의 어떤 그런 손길이 없다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갑자기 아닌데 그 남이 아닌데 어떡하지? 네. 남이다, 타인이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간 부부라도 서로 존중하고 각자의 영역을 잘 인정해주고 경계를 지나치게 넘어가는 거는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의미인 거지 남처럼 지내라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정원 씨는 양한나 씨의 남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뒤에 잠깐 좀 자리를 마련해놨어요. 방송이긴 하지만 짧게라도 감정의 교류를 한번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나는 되게 그 받는 거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냥 아니 당연한 거 맞아. 당연한 거 맞고 앞으로는 조금 더 나로서도 좀 더 살면서 또 정원이 삶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봐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언니가 되게 잘하는 것들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이번에 트로트 나가서 그거 하는 것도 되게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고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 근데 나는 언니가 그런 것들을 성취함으로써 되게 양한나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혹시라도 내가 없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못하더라도 언니가 더 그런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언니 힘들지만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널 이끌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서로 더 잘해주지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어. 이런 자매가 있네. 내가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라도 내가 먼저 성공을 해서 더 끌어주도록 할게. 언니 이미 많이 잘 끌어주고 있잖아. 되게 많이 충분하고 지금까지도 우린 남인데 우린 남이라고.